안녕하세요. 생산자동화 기능사 PLC제어 제16강 응용동작 1을 응용동작 2로 수정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본 동작과 응용동작 1을 한 프로그램 상에 작성하기 위해서 스캔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가하는 방법을 학습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산자동화 기능사 PLC제어 마지막 과제인 응용동작 1을 응용동작 2로 수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동작과 응용 동작 1은 같은 PLC 안에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각각 동작을 해야 하지만 응용 동작 2는 응용 동작 1을 수정하여 작성하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응용 동작 1을 응용 동작 2로 수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연속 동작을 완성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응용 동작 2 해석. 두 번째, 응용 동작 2 작성. 세 번째, 연속 동작 작성. 응용 동작 2를 작성하기 앞서서 먼저 응용 동작 2의 동작 사항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그림은 PLC 안에 기본 동작과 응용 동작 1을 동시에 작성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생산자동화 기능사는 이렇게 두 가지 동작을 하나의 PLC에 적용시켜 동작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응용 동작 2는 응용 동작 1과는 달리 응용 동작 1을 수정하여 작성합니다. 즉, 응용 동작 1을 수정하면 그림과 같이 최종 결과물은 기본 동작과 응용 동작 2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동작 검사를 받으실 때 응용 동작 2를 검사를 받으신 후에 USB에 프로그램 파일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응용 동작 2를 본격적으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 사항은 응용 동작 1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속 동작입니다. 응용 동작 1은 한 번 누르면 한 번 동작이지만 응용 동작 2는 매거진의 물품이 존재하면 조건 사항에 맞게 계속해서 동작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동작 사항을 보시면 녹색 램프 점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전멸은 언더바 T1S 특수 릴레이를 사용하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응용 동작 1과 큰 차이가 없지만 여섯 번째 동작 사항을 보시면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하여 금속인 경우 저장 상자에, 비금속인 경우 배출 실린더를 통해 배출 상자에 적재해야 합니다. 응용 동작 1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배출 실린더를 응용 동작 2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동작 사항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카운터를 활용하는 동작 사항이 추가가 되었고, 마지막 동작 사항 중 초기화뿐만 아니라 비상정지 스위치도 추가되었습니다. 비상정지 스위치는 일반 스위치와는 달리 눌렀을 때를 유지하고 돌면 해제가 되는 특수한 스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작 사항이 눌렀을 때, 풀었을 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이는 상승 펄스, 하강 펄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이번 시간에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응용 동작 2 프로그램을 해석하였으니 프로그램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응용 동작 2 수정하기는 지난 15강에서 작성한 응용 동작 1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15강에서 작성한 응용 동작 1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작성한 응용 동작 1에서 응용 동작 2로 수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수정해야 할 동작 사항은 녹색 램프입니다. 기존 응용 동작 1에서는 시작 후 녹색 램프가 점등이었지만 응용 동작 2에서는 0.5초 간격 전멸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점등을 하기 위해 작성하였던 녹색 램프 M10에 언더바 T1S A 접점을 연결하여 전멸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순차 동작 사항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금속과 비금속의 경우 저장 위치가 서로 다릅니다. 금속은 기존 그대로 저장 상자에 저장하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없지만 비금속은 배출 실린더에 의해 배출 상자에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배출 실린더
솔5를 사용해야 배출 실린더를 동작하기 때문에 아웃풋 솔5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응용 동작 1에서 비금속이 감지되는 변수는 T2였습니다. 비금속이 감지되는 범위의 오차를 줄여주기 위하여 타이머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컨베이어 벨트가 비금속을 감지하고 배출 실린더 위치까지 이동하는데 약 0.5초에서 0.7초가 걸립니다. 즉, 비금속 감지 타이머를 활용하면 추가적으로 타이머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T2로 배출 실린더 전진인 솔5의 A 접점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 실린더가 전진을 하면 비금속 물품을 배출 창고에 저장을 합니다. 그 후 배출 실린더가 전진을 완료하면 LS8이 ON이 되기 때문에 LS8과 M18을 이용하여 또다시 체인 회로를 작성해 줍니다. 순차 동작 순서는 T2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 M18로 추출 실린더 후진을 위해 솔5를 B접점으로 차단해 줍니다. 배출 실린더가 후진을 완료하면 LS7이 ON이 되기 때문에 LS7과 M19로 체인 회로를 작성합니다. 비금속의 마지막 동작은 컨베이어 벨트 정지가 아니라 M19이기 때문에 M19로 가장 우선 동작인 M10을 차단해주면 동작이 자연스럽게 초기화가 됩니다. 이렇게 6번째 단계 금속, 비금속 구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째 단계 카운터를 활용하여 금속 물품 3개 감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카운터를 활용하기 위해 인풋 쪽 가장 하단에 F10을 눌러 CTU C0, 3 업 카운터를 만들도록 합니다. 이때 카운터 신호는 금속 물품 감지인 M17을 A 접점으로 연결해 주면 됩니다. 금속 물품, 즉 M17이 ON이 될 때마다 카운터가 감지가 됩니다. 즉 매거진에 물품이 있어서 계속해서 동작을 반복하지만 금속 물품이 총 3개가 감지가 되면 연속 동작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럼 연속 동작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동작의 알고리즘은 지금까지 만들었던 체인 회로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많이 헷갈립니다. 그럼 연속 동작을 위한 기본 알고리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연속 동작의 한 예제입니다. T3과 M19가 방금 전 작성한 동작의 가장 마지막 동작입니다. 즉 T3과 M19가 M10의 처음 동작을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속 동작의 힌트는 초기화를 위한 마지막 동작으로 매거진의 물품을 확인하는 겁니다. T3과 M19로 M100 자기유지 회로를 연결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M100 자기유지 회로 사이에 메가라는 매거진 센서가 있습니다. 마지막 동작을 완료하게 되면 T3 또는 M19가 ON을 하게 되고 이때 매거진의 물품이 없다면 M100은 ON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동작을 완료하고 T3이나 M19가 ON이 된 후에 매거진의 물품이 있다면 M100이 ON을 하게 됩니다. 이때 M100으로 다시 M10 처음 동작의 A 접점으로 연결해 준다면 동작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로 매거진의 물품 유무에 따라 연속 동작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동작 사항을 인풋 가장 최상단에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속 동작 회로를 완성하였습니다. 7번째 동작, 금속이 3개 감지되면 적재가 완료된 후 초기화가 되어야 합니다. 즉 C0이 ON이 되면 연속 동작을 정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C0으로 메가와 같이 M100을 B접점으로 차단해 주면 C0이 ON 시 연속 동작이 정지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카운터는 항상 리셋 코일이 함께 세트로 따라와야 합니다. 프로그램 시작 버튼인 TB2로 리셋 코일 C0을 작성해 주어 프로그램 시작할 때마다 카운터가 초기화되도록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7번째 단계인 카운터 회로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8번째 비상정지 스위치입니다. 비상정지 스위치는 누를 때와 해제할 때 2가지 동작으로 나뉩니다.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르면 신호가 ON, 비상정지 스위치를 해제하면 신호가 OFF.
이 원리를 이용하여 PLC 상의 상승 펄스와 하강 펄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LC에 Shift F1을 눌러 상승 펄스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명칭은 EMG, 비상정지로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접점에 P라고 하는 값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호가 들어올 때, 즉 펄스 상승 시 감지하는 접점입니다. 즉 EMG, 비상정지 버튼을 누를 때만 감지하는 변수입니다. 여기에 내부 릴레이 출력 코일 M200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르면 M200이 온이 되므로 M200으로 모든 동작 정지, 즉 M10을 비접점으로 차단해 주면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M200이 온 시 M10이 오프되어 모든 동작은 중간에 정지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번에는 EMG 밑에 Shift F2를 눌러 동일한 함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A 접점에 N이라는 값이 적혀 있습니다. 이는 신호가 오프될 때에만 감지되는 내부 함수입니다. 이번에는 M201 자기유지 회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M201로 이젠 모든 실린더를 초기 상태인 후진 상태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M201은 자기유지를 만들어준 이유는 A 접점에 N이 있는 릴레이, 즉 하강 펄스는 신호가 아주 짧기 때문에 솔레노이드 밸브를 후진시키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M201을 자기유지로 만들어 주어 솔레노이드 밸브를 후진시켜주는 겁니다. M201을 아웃에 있는 솔 3에서 4의 비접점으로 차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솔 1과 솔 2는 복동이므로 솔 2에는 A 접점, 솔 1에는 B 접점으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솔 2에는 병렬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비상정지 스위치를 해제하는 순간 모든 실린더는 후진하게 되고 초기 값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비상정지를 해제하여도 M201이 계속 온 상태이기 때문에 실린더가 전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201에 타이머 T4를 작성해 주어 비상정지가 해제된 후 약 1초 뒤 M201이 차단되도록 작성해 주시면 비상정지 해제 후 1초 뒤 M201 역시 초기화가 됩니다. 이렇게 응용동작 1을 응용동작 2로 수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처음 진행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알고리즘이 많이 나와 난이도가 높은 과제라 느끼실 겁니다. 실제로 기능사 자격증에서 응용동작 2를 완성하는 수험자는 적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차근차근 학습한다면 응용동작 2도 쉽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응용동작 2를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응용동작 1을 응용동작 2로 수정할 수 있다. 세 번째, 연속동작을 완성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연속동작을 포함하여 응용동작 1을 응용동작 2로 수정하는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아마 처음 작성하는 알고리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우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전 과제를 통해 응용동작 1을 응용동작 2로 수정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하느냐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